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정다윤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닥터 MBC가 신년 특집으로 100세 시대 프로젝트 암정복 4부작을 마련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간암입니다. 간암은 폐암, 췌장암과 함께 치료가 가장 어려운 암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구나 간암 환자의 대다수는 정기검진 등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구나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이 간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증상이 늦게 나타나고 간암은 완치 판정 후에도 5년 이내 환자의 절반 이상이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장 좋은 치료법은 바로 예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광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조은영 교수와 함께 간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암은 증상이 거의 없더라도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성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암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 금연과 절주가 필수이며 간염 예방을 위한 노력 등 생활습관 관리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화기 내과 전문의 조은영 교수와 함께 간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 간암 어떤 질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간암은 일단 간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고 각종 대사 그리고 해독을 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 두 종류의 혈류를 받고요. 그리고 그래서 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은 간세포암, 간내단간암, 전이암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이 중에 간세포암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간암이라고 하는 것은 간세포암을 의미하고 예. 이제 간세포암은 간에 가장 많은 세포로 되어 있는 간세포에서 생겨나는 악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보통 말하는 간암은 간세포암을 의미하는 거네요. 간암도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초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간암 초기는 대부분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네.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진이나 다른 질환으로 검사 중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간암 환자의 상당수는 초기가 아니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는데 증상이 있더라도 기존 간 질환의 증상과 혼동이 돼서 간암이 생겨도 잘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생기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간암이 좀 진행됐다 하는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간암이 진행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윗배 통증, 예. 체중 감소, 식욕 저하, 황달, 복부 팽만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네. 이미 상당히 병이 진행돼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을 때 정기적으로 검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증상이 나타나면 많이 진행됐을 수 있다 네, 하는 거네요. 또 이 간암의 초기 증상으로 좀 피로감이 쉽게 발현된다 하시더라고요. 간암과 피로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사실 피로감은 간 질환이 있는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간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네. 복통이긴 해요. 우상복부 복통. 그래서 피로감은 간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인데 이 일반적인 피로감과 간 질환에 의한 피로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로감은 우리가 잘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네. 피로감이 회복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간 질환에 의한 피로감은 잤는데 잠을 충분히 자고 쉬었는데도 예, 예. 불구하고 이 피로감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제 피로감이 약간의 트릭이 있는데 간 질환의 피로감이 가장 흔한 거는 맞는데 네. 또 피로감만 가지고 내원을 했을 때 검사하면 간 질환이 있다고 판명되는 환자는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피로감이라는 게 이 간 질환에 의한 건지 간암에 의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 자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모두 수행합니다. 뭐 대사, 그다음에 해독, 그리고 단백질,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단백질의 합성, 뭐 영양물질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대사시켜 내보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간암이나 간 질환이 발생을 했을 때 피로감을 느끼는 거는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몸을 돌려야 되는 회로 사이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이 피로감만 가지고 진단을 하기는 쉽지 않고 실제 간암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우상복부 복통입니다. 간암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흔한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은 만성 비형간염과 만성 C형간염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를 비롯한 여러 원인에 의한 간 경변증이 주요 원인이 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그리고 간암 과정력이 있는 경우에 간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간암 발생의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 이 음주가 간암 발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나요? 네, 장기간 과도한 음주는 간 경변증, 알코올성 간 경변증을 야기할 수 있어서 간암 발생을 유도하고요. 또 만성 간염인 상태에서 음주를 하면 간암 발생 위험이 더 커지고 더 이른 나이에 발생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음주가 참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전혀 음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간암에 걸릴 수는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술과 무관한 대사 이상 지방 간질환이라는 질환이 간암의 네.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림 보시면 2008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하고 비만,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과 같은 대사 질환이 쌓이면 지방간이 악화될 수 있고 일부는 간암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최근에 간경변이 아니다라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70세 전후의 고령 남성, 당뇨나 고혈압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갑자기 간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도 간암 감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누구한테 언제부터 어떻게 검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또 흔히 저희 가족력이라고 하죠. 만약에 부모님 중에 간암이 있는 경우에는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유전성이 있는 질환인지도 궁금합니다. 간암은 유전병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출생 과정에서 비형 간염 부모 특히 어머니로부터 자녀에게 전파되는 수직 감염이 가능해서 이로 인해 가족 내에 비형 간염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네. 그 가족 내에 간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오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 간의 비슷한 식습관 그리고 생활 환경을 공유하는 점도 간암 발생을 높이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간암이었거나 네. 비형 간염, C형 간염에 간염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도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 및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암 자체는 유전병은 아니지만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간암은 어떤 검사들로 좀 진단이 되나요? 간암은 이제 조형 증강 영상 검사, 즉 복부 CT, 복부 MRI 하고 혈액 검사에서 종양 표지자 검사인 알파테아 단백, 피부카투라는 그 결과를 종합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진 않고요. 진단이 모호할 때 시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생각해 보면 간암이 조기에 발견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기에 발견 가능한가요? 네, 간암 선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면 조기 발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를 통해서 완치율도 높일 수 있는데요. 간암은 고위험군이 잘 알려진 질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환자들이 그 고위험군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 간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 간암 검진은 2003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어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되어서 2016년도부터는 만 40세 이상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군요. 그러면 이 국가 간암 검진에는 어떤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국가 간암 검진에는 간 초음파, 혈청, 알파테아 단백 검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검사 주기는 6개월 간격입니다. 고위험군은 간 경변증, B형 간염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의 만성 간질환자인데 고위험군 선정 기준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직전 2년간의 진료되어 또는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평소에 적극적인 진료와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직전에 진료 내역이 또 있어야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간암의 생존율과 예후도 좀 궁금한데 간암 생존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간암 생존율은 1990년대 5년 생존율 기준으로 해서 11에서 14%, 2000년대에는 20%대, 2010년을 전후 30% 초반까지 갔고 2018년에서 22년 가장 최근 데이터로는 44.3%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많이 늘었네요. 네네네. 근데 다른 암들하고 마찬가지로 네. 간암 역시 언제 발견했냐가 가장 중요한 생존율의 큰 차이를 보이는 팩터가 되겠는데
국가 간암 검진에서 간암이 진단된 환자는 대개 82.5%가 조기 간암으로 진단이 되고 이런 경우에 5년 생존율은 83.4%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반대로 증상이 나타난 뒤에 발견되는 진행성 간암은 생존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결국에는 조기 발견이 핵심이네요. 네네네. 또 40, 50대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 종류가 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40, 50대 간암 사망률이 1위여서 사실 40대, 50대가 생산적으로 가장 중요한 허리에 있는 그 생산 연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수직 감염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생겼고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게 되게 20, 30대. 그다음에 그게 좀 진행을 해서 간암이 생길 수 있는 나이가 이제 그 연령대가 되게 되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 바쁘시고 해서 검진을 좀 덜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 보고에 따르면 간암 검진율은 최근까지 보고로 거의 70% 이상까지 올라왔는데 네. 이제 과거 보고이긴 하지만은 40, 50대 검진율이 한 40% 내외, 한 50% 내외 이 정도 보고를 하고 있어서 검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증상이 생겨야 병원을 오시게 되고 예. 증상이 생겨서 병원을 오게 되면 이미 진행성인 간암이 되고요. 진행성 간암인 경우에 이제 치료율도 떨어지고 완치율도 떨어지고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기 발견할 수 있게 검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말씀드리면 이제 40, 50대가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주, 아,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또 이 회식도 많이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체중 증가 뭐 이런 그렇죠. 비만도 그다음에 이제 이 대사 관련 질환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나이대이기도 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그것도 영향을 일부 주기도 해서 사실 이제 비형 간염은 간 경변이 없어서 생기는 암이라 조기에 생기기도 하지만 C형 간염은 사실 고령에 생기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또 보면은 C형 간염 환자 중에도 간암이 젊은 나이에 생기는 분들은 대부분 과도한 음주력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해가지고 예, 이런 이제 아무래도 여러 사회 활동에 의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거에 의한 이런 노출되는 음주나 흡연이나 이런 대사질환 관련된 이런 영향들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암을 1기부터 4기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간암의 생존율도 좀 1기부터 4기, 병기별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를 참고하면 간 내 국한된 암의 경우에 5년 생존율 62.3%, 간 외 전이가 있는 말기암은 3.5%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요. 네. 더 세분해서 사용 병기에 따라 1기에서 4기 또는 0기에서 4기까지 나눠보면 1기는 73.4%, 0기가 79.4%, 그리고 4기는 2.8, 8.9%로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리고 그림 A에서 보는 CTP 분류는 간 기능을 나누는 기준인데요. A가 간 기능이 보존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CTP A 간암 환자는 5년 생존율 54.9%, C는 10.4%로 네. 간 기능도 예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진단의 목표는 네. 증상 없이 간 기능이 잘 보존되어 있고 단일 종계 20cm 이하이면서 혈관 침범이나 전이가 없는 아주 초기 간암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완치율, 생존율을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간암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 어떤 치료법들이 있나요? 간암의 치료법은 간 절제술, 간 이식 같은 수술적인 방법, 그리고 고주파열 치료, 경동맥 파악 색전술 같은 구소 치료 방법, 그리고 항암 치료법이 있는데 이 병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 같은데 치료 방법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보통 병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병기는 BCLC 병기라는 걸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병기에 따른 치료법을 잘 제시해 주어서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0기와 1기의 초기 간암은 종양 제거를 목표로 수술, 고주파열 소작술을 실시하고 중간기부터는 종양 억제를 목표로 경동맥 화학 색전술, 그 진행기에는 항암 치료를 실시합니다. BCLC D에 해당하는 말기는 어떤 치료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간 절제술과 간 이식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수술은 어느 경우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간 절제술은 보통 간 기능이 잘 보존되어 있는 아주 초기 또는 초기 간암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최근에 복강경 수술하고 로봇
수술 등이 도입이 되어서 수술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회복 기간과 합병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간 이식은 말기 간경화 환자한테서 간암이 비교적 초기인 경우에 가장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간암과 간경변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어서 그 고위험의 위험인자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간암 치료법 중에 재발률이 가장 낮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치료법 중에 고주파 열치료 그리고 경동맥 화학 색전술 이런 치료들이 있어요. 이 치료는 어떤 경우에 진행을 하게 되나요? 고주파열 치료는 역시 초기 간암 즉 단일 종괴로 30cm 이하 또는 3개 이하의 종양 제거를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근데 보통은 2cm 이하 종양에서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네. 방법은 초음파로 간 속에 있는 종양의 위치를 확인한 뒤에 전극이 달린 가느다란 바늘을 종양 안으로 넣고 예.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암세포를 열로 태워서 종양을 직접 제거하는 시술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료된 부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다음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몸의 큰 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간암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까지 접근한 뒤에 항암제와 색전 물질을 주입해 암으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이 치료는 종양이 여러 개이거나 크기가 커서 수술이 어려운 또 고주파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게 되고 암 성장을 억제하고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암제 대신에 방사선 물질을 주입하는 방사선 색전술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증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 증례는 사고가 나서 치료가 4개월 미뤄지게 된 케이스인데 보시면 예. 종양 사이즈가 1.7에서 4cm까지 4개월 만에 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병기와 치료법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이 환자는 예후가 좋아서 아직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은 암은 보시는 것처럼 불과 수개월 만에도 유의미한 성장을 보일 수 있어서 그러네요. 발견되면 되도록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빨리 발견하고 발견되는 즉시 치료를 해야 네, 가장 네, 네. 좋겠네요. 항암과 방사선 치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는 사실 최근에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간암 치료의 중요한 축이 되었는데요. 먼저 방사선 치료는 정의적 방사선 치료,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등의 발전으로 주변 정상 간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간암 병변에만 고설량의 방사선을 주입을 해서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역시 큰 발전이 있었는데 표적 치료제를 넘어서 지금 현재 면역 항암제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간암 치료에도 적용이 되게 되어서 지금 이들 약제를 서로 조합해서 사용하는 전략이 이전에 기대하기 어려웠던 우수한 치료 반응과 생존 기간의 개선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었군요. 간암 치료 후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간암은 재발 가능성이 높은 암입니다. 다른 암들은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됐다는 말을 하는데 예. 간암은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암이거든요. 안심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고위험군에 발생하고 암이 생겨도 치료를 했지만 여전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검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 치료뿐 아니라 간염 치료, 금주, 체중 관리, 당뇨 조절 등 간 건강을 지키는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실제로 간암을 진단 후에 10년이 지나서도 간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70% 이상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완치보다는 장기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질환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간암 치료 후에도 정기 검진, 간 건강 관리가 재발 예방의 핵심이고 담당 의료진과 꾸준히 상의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한번 발생을 했다면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네, 또 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암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간암은 4050 세대의 사망률 1위로 해당되는 여전히 위협적인 암입니다. 그렇지만은 꾸준한 간염 치료, 간 건강 관리, 정기 검진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검진은 내 몸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간 건강에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화기내과 조은영 교수와 함께 간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은 몸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작은 신체 부위지만 많은 인대와 신경, 혈관 조직 등이 연결돼 있습니다. 족부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족저근막염은 밑창이 얇고 딱딱한 신발을 자주 신는 경우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족저근막염 초기에는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통증 개선이 가능하지만 방치할 경우에는 재발이 쉽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적절한 쿠션을 갖춘 신발을 선택하고 체중 관리, 발목, 종아리 스트레칭을 통해서 족저근막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도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